시카고 윈TV 미주 한뉴스입니다. 지난 29일 일어난 이태원 할로윈 참사로 155명이 사망하고 152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한 데 이어 30일 인도에서는 축제 인파에 다리가 무너지며 14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세계 외신들도 주말 동안 잇따른 인명 사망 참사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 2017년에도 이태원 할로윈 파티에는 20만 명이 몰렸으나 이런 사고는 없었다며 한국 정부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주최 측을 특정하지 못한 채 이벤트가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관련 지침 매뉴얼이 없어 대규모 인파에 대한 질서 유지 등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 측은 이런 매뉴얼은 2005년 10월 경북 상주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입장하던 시민 11명이 압사하고 145명이 다친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미 언론은 매년 성대하게 치르는 미국, 특히 뉴욕시는 할로윈 당일인 31일 맨하튼, 브루클린, 퀸스 등에 위치한 주요 거리 100개를 통제해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며 할로윈 때마다 보행자 교통사고가 43% 증가하는 등 사고 위험이 커지자 아예 차량 통행 자체를 금지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언론은 29일 밤 한국 이태원 할로윈 축제에서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난 사건을 언급하면서 아시아에서 군중 밀집과 관련된 3개의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달 초 125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인도네시아 축구장 참사를 비롯해 이번 이태원 할로윈 참사 그리고 30일 인도에서는 100명 수용 현수교에 400명 이상이 몰리며 다리 케이블이 끊어져 140명 이상이 희생됐는데 희생자 대부분이 10대와 여성 그리고 노인이었다고 세계 참사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즈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가장 치명적인 사고 중 하나라며 장기간 홍보됐던 행사로 인파 관리나 계획 등과 관련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언론은 이태원 참사는 2014년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침몰 이후 한국에서 발생한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낸 사고 중 하나라고 보도했습니다. 백신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압사 참사로 자식을 잃은 미국인 아버지도 견딜 수 없는 슬픔을 토로했습니다. 30일 미 언론에 따르면 29일 아내와 함께 쇼핑 중이던 스티브 블래시는 장남으로부터 한국의 상황에 대해 들었느냐고 묻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차남 스티븐의 안부가 걱정된 블래시는 아들은 물론 친구와 정부 관리들에게까지 연락하기 위해 여러 통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몇 시간 동안 돌리다 마침내 주한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스티븐이 이태원 참사로 목숨을 잃은 미국인 2명 중 1명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였습니다. 블래시는 미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수억 번을 동시에 찔린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조지아주 케네스 주립대에 다니던 스티븐은 해외 대학에서 한 학기를 다니고 싶어 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2년간 뜻을 이루지 못하다 이번 가을 학기에 한양대로 왔습니다. 부모는 지난 8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아들을 애틀랜타 공항에서 눈물로 배웅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떠나는 아들과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는 국제 비즈니스에 관심이 많은 아들이 동아시아에서 커리어를 쌓고 싶어 했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븐은 최근 중간고사를 마치고 토요일 밤을 맞아 친구들과 놀러 나갔다가 할로윈 축제에 가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구들 중 몇 명은 인파를 피해 미리 빠져나갔으나 아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전언입니다. 블래시는 이 모든 일이 벌어지기 30분 전쯤 아들에게 문자를 보내 내가 밖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다 안다. 안전하게 다녀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겨울철 유행해 영유아의 중증도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RSV 바이러스가 올해는 예년보다 빠른 시기에 유례없는 정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윈필드 소재병원에서 소아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멜리사 맨니크는 올해 RSV 바이러스가 14년 의사생활 중 본 적 없는 규모로 유행하고 있다며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부모들은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RSV 바이러스는 주로 10월에서 11월 초가을에 등장해 3월까지 유행하지만 올해의 경우 이보다 이른 9월 중순부터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맨니크는 설명했습니다. 그는 RSV와 독감이 함께 유행한 시기를 겪기는 했지만 지금 같은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며 우리 병원과 지역 다른 병원 소아병동에 침상이 부족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그가 근무하는 센트럴 두페이지 병원의 경우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한 소아 환자 중 75%가 RSV 바이러스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전체의 경우 10월 25일 기준 소아 집중간호병동의 6%만이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RSV 감염에는 백신이 없지만 다른 질병과의 합병증을 막기 위해 부모들이 아이에게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춰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RSV 바이러스는 코로나19 등과는 달리 표면 접촉으로 감염되기 때문에 외출 후 손, 발을 씻고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였습니다. 덥수룩한 턱수염에 100kg은 좋게 넘어 보이는 거구의 백인 크리스토퍼 에드워즈가 캘리포니아주 나파에서 열린 요리 경연대회 김치 쿡오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행사는 미국의 명문 요리학교 CIA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식품대상 종갓집이 후원하는 김치 요리 대회로 올해 3년째입니다. 텍사스주 출신인 그는 김치의 향과 맛이 치킨과 와플에 베인 김치킨과 와플에 텍사스 향신료를 곁들인 요리로 심사위원들의 1등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는 비법으로 김치 국물에 치킨을 하루 동안 재워놓아 치킨 자체에 김치 맛이 스며들게 했고 와플도 김치전 맛을 유지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라인드 방식으로 선정된 올해 결선 7명 안에 든 뒤 당당히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작년에도 결선까지는 올랐으나 3위 안에는 들지 못했었습니다. 그는 5년 전 콜로라도에 여행을 갔다가 한국 바비큐집에 들러 처음으로 김치를 먹게 되었으며 강하면서도 산뜻한 맛, 아삭아삭한 식감, 그리고 컬러풀한 색감이 어우러져 당시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샌안토니아에 있는 브랜치 식당 매니저인 그는 그때 이후 매일 김치를 먹고 있으며 김치를 사용한 요리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많은 사람들에게 김치를 알게 하고 싶다며 길거리 요리이건 푸드트럭이건 김치의 세계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제한이 풀린 여행 수요와 원격 근무로 인해 미국인들의 여행 시즌이 연장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 언론은 최근 미국인의 여행 문화가 일종의 보복 여행으로 변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통은 여름철 휴가 성수기가 노동절 연휴를 기점으로 마무리되는데 가을철에도 계속 휴가를 떠나자 휴가철 성수기가 연장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휴가 전문 여행사의 항공권 판매는 9월부터 11월까지 볼 때 9% 증가했습니다. 숙박 데이터 분석 회사인 STR에 따르면 올해 호텔 평균 요금은 작년에 비해 22% 정도 상승했습니다. 기록적인 물가 상승률, 높은 가스값 등 아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의 여행 수요가 곧 줄어들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행 웹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에 따르면 응답자의 37%는 물가 상승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을 당초 계획대로 여행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34%는 급등하는 비용에도 불구하고 11월까지의 가을철 해외여행을 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송업체 UPS의 택배기사로 위장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주의가 요망됩니다. 소비자 보호기관 BBB에 따르면 주로 선물 소포나 등기 우편 배달 후 반송됐거나 배달 주소가 만료돼 주소지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업데이트 서비스 비용을 요구하는 사기 유형이 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요구사항에 따라 정보를 주게 되면 정확한 주소지는 물론 은행 계좌에 대한 접근 권한을 주는 것이 돼 개인정보가 손쉽게 유출되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직접 택배기사로 위장, 가짜 배달 소포를 전달하면서 서비스 요금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BBB는 택배기사가 집을 방문하면 받는 사람과 보낸 사람, 그리고 소포 내용들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이런 사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연령층은 20에서 25세의 젊은 층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층들은 휴대폰 사용률이 높고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 내용에 민감해서 이런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소비자 보호기관 BBB는 전화 또는 메시지, 택배기사 위장 사기가 의심되면 BBB 웹사이트에서 스캠 트래커를 통해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